Yeah.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스터마인드 집단 지성인들의 모임 마스터마인드 여러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4분 모이셨는데 몇 분 더 오시는 거겠죠? 오케이. Alright. 오늘 그동안 2주 동안 저희가 또 책을 돌려가면서 책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읽고 나눠볼 건데요. 오늘 그 순서는 먼저 오신 순서로 먼저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음, 요즘 한참 유튜브 준비하시고 그리고 채식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우리 혜빈킴 님이 오늘 오케이, 일단 혜빈킴 님 먼저 시작을 할게요. 혜빈킴 님 오늘 제목이 되게 인상 깊어요. 저는 이거 좀 맨 처음에 이게 명견만리 아직도 여전히 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중국집이나 이제 아니면 무슨 주역 뭐 그런 책 같은 느낌? 네. 자, 그럼 명견만리 중국편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빈킴입니다. 아니, 아직도 명견만리 중국집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 책으로 지금 3주째,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네, 명견만리. 이쯤 되니까 명견만리 사자성어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의 일을 환하게 살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 절실한 덕목입니다.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명견을 가지기 바라면서 이 책을 곱씹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편이거든요. 그 중국 편을 딱 보는 순간 약간 저는 반가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 6년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여러 가지 기억들 때문에 되게 반가웠는데요.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방 안에 아주 예쁜 작은 코끼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코끼리가 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점점 커져요. 근데 이 코끼리가 자꾸자꾸 커지는데 점점 너무 금세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을 거의 가득 채우려고 해서 제가 코끼리에게 밟힐 것 같으니까 방에서 나가야 되겠죠. 예. 이것은 이제 이 명간만리 중국 편에 나오는 이 예화인데요. 어 이 중국이 지금 현재 이런 코끼리라는 것이죠. 비단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그런 건데요. 이 중국의 여행객들을 요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요커를 유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또 돈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이 팍팍 쓰니까 그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내놓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그 문화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를. 예를 들어 그 부산의 어느 작은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몰랐던 아주 달동네 같은 그 동네를 무슨 한국의 유명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중국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해서 아예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곳이 뭐 여행에서 꼭 한 번씩 경유해야 될 그런 곳이 되어 버려 가지고 이제 개발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놀라운 속도로 이게 개발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집세며 뭐 상가비며 이런 게 올라가니까 정작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내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또 제주도에도 뭐 투기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그 비자를 내주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 집을 엄청나게 사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밴쿠버에는 엄청난 부유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별장들을 거기다 짓고, 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주권 구입 수단으로
이 투자 이민을 그쪽에다 하면서 거기에 정작 살고 있었던 그 캐나다 원래 시민들이 너무 집세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다른 데로 다 쫓겨나게 돼서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서 이제 데모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의 투자 이민이었던 그 영주권 수단이 딱 중단됐어요. 20년 만에.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한 다른 법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국이 들어옴으로 이 차이나 머니 때문에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이 각 나라의 기회일지 위험일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요. 중국에서 어떤 그 농부가 봄에 이제 밭에다 씨앗을 뿌린 거예요. 가을이 됐어요.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것인지 하고 봤더니 뭘까요? 씨앗이 짝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났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선 농약을 마시고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와이프가 옆에서 죽지 말라고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농약도 짝퉁인 거죠. 예, 이 이야기를 이제 중국 현지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중국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하면 첫 번째 딱 생각나는 한 단어.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짝퉁. 응? 짝퉁이요. 예? 가짜. 가짜. 아, 예, 예. 또 하나 저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소편님? 그러니까요. 저 정말 신기한 게 조사를 했는데 미국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에서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이래요. 그리고 중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유일하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미국과 중국을 우습게 여긴대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 같은데, 이 그런 그 빅데이터에서도 우리나라에 조사한 것에 보면 굉장히 미국과 그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말도 있는데 그런 가짜 뭐 짝퉁 뭐 이런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을 잠깐 나누고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링허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주링허우라는 뜻이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중국말로 주링허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뭐 우리나라에도 왜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근데 이 90년대생들의 특징이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나서 굉장히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들은 얼리 어답터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기관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희 2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나라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될 것 같으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20대가 그 중국의 20대들이 대답한 게 놀랍게 50% 이상이 우리나라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반면에 한국,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곳은 이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50% 미만의 아니 별로 뭐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주링허우 세대들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 가야 할 이 주링허우 세대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끌어갈 미래의 중국은 얼마나 더 큰 발전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창업이고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마윈,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곳에 그 베이징의 중관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는 차고 카페라는 곳이 있대요. 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븐 잡스가
차고에서 그걸 개발했잖아요.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차고 카페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이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중국 전역의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미팅하고 개발하고 생각하고 하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그걸 하는 그런 차고 카페를 소개하는데요. 아, 그걸 보면서 제가 그 한 유명한 유튜브에 유시민 작가님하고 이진우 기자가 그 이진우 2%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곳에서 그 2% 되신 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애플 같은 회사가 하나 개발된다면 창업이 된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 같다 그랬더니 유시민 작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먼저 우리나라 집들의 차고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그 차고 카페를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주링어 세대의 청년들이 앞으로 그 중국을 위해 그 중국의 미래의 밝은 면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래퍼하자면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년들을 믿는 것이다. 청년들을 믿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 중국의 특징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들이 후배 사업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제도와 또 투자와 그다음에 중국을 마냥 한국만 가장 중국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중국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로 커가고 있는지를 직시하면서 좀 더 함께 이렇게 무시하고 할 게 아니라 함께 이게 뭐냐면 코끼리에 밟히지 않으려면 코끼리 등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죠. 위기란 위기와 위험과 기회의 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이 위기를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그들보다 더 멀리 좀 더 거시적으로 앞날을 보면서 그들의 강점을 좀 더 우리 것으로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의 중국 편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딱 잘 맞추셨어요. 예, 30초 남겨놓고 잘 끝내셨네요. 시간 맞추느라 너무 말을 네. 빨리 했습니다. 어, 너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연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내용 너무 재밌었어요. 네, 책 한 권 제대로 한번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혹시 시월애님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시월애님 지금 멈추신 거예요? 아니면 시월애님 멈추신 거죠, 지금? 멈추신 것 같은데요. 멈추신 어. 거예요? 아니면 사진이에요? 저도 안 그래도 보면서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셔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 어, 네, 그럼 것 제가 같아요. 일단 처음에 제가 하기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오라님 질문? 시원해님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 안 들려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방송사고 제가 방송사.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 혜빈킴님 이제 중국 편을 해주셨는데 혜빈킴님이 개인적으로 그 중국에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지금은 사실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너무 커버린 회사들이 많은데 제일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으실까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알리바바하고 니오거든요. 예. 근데 알리바바는 이 마윈이라는 분이 이 마윈이라는 분의 아무 거든지 짤이라도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그러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분의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흠모할 만한 어떤 저기는 아닌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약간 조금 빨려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런 그런 이렇게 단단한 뭐라고? 생각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제 알리바바는 지금의 이제 아마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아마존만큼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것 같고 니오라는 그 테슬라처럼 전기차 회사인데요. 그 니오는 중국에서는 저기예요. 그 자동차를 사면 번호판을 이제 정부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번호판을 기다리는데 또 엄청난 오랜 세월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그 전기차를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기 자동차를 사면 만약에 이게 5,000불이라고 쳤을 때 2,500불은 나라에서 대주고 나는 2,50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번호판도 바로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막 산 거예요. 근데 막 사서 써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뀔 텐데 이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 중에서도 이제 좀 앞에 가고 있는 것은 이제 니오고 또 이제 그 중국은 AI나 이런 디지털 쪽에 굉장히 그 IT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인데 중국은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CES라고 왜 세계 박물관이 저기 박람회가 항상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잖아요. 예. 근데 거의 반은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중국의 발전 속에 저는 그 니오나 알리바바를 보고 있습니다. 예. 주식을 사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전에 로빈후를 잠깐 봤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그래서 한참 살 때 좀 몇 개 살까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러면 슬기님부터 하실까요? 슬기님이 좀 급하신 네. 것 같아서. 네. 네네네. 자, 우리 수기님 너무나도 정말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어주시고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함께 나눠주실 이야기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한번 같이 나눠주시겠어요? 네, 열심히 네, 들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맘이고요.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되게 반가운 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자를 직접 아시는 데니얼 문 선생님이 쓰신 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 재정. 이 책이 지금이 2022년 2월인데 2022년 1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권, 신상이에요, 신상. 그래서 따끈따끈한데 저는 이 책이 특별히 반가웠던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금융 쪽으로 초초문맹 초초문맹이고 학교를 오래 다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 쪽에 그럴 뭐 기회도 많이 없었고 또 저는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말로 채권도 모르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아예 제도 자체가 다른 거에서 막 설명을 하시니까 저는 되게 처음에 되게 힘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새 재테크 공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재테크 하기 전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재테크 공부하기 전에 일단 내 월급 명세서를 정확하게 알고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장려 제도, 상속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재테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 미국의 전반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재테크 외에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시스템적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다 써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배울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각각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 책이 한 권이 있으면 적어도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 그 대화를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다 그러면 보험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도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전체적인 이해가 도움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분들 이제 선물할 것까지 다 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미주에 계신 한인분들을 위한 그래서 한국말로 된 전반적인 8가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관한 책. 이런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이런 관련 일을 하시다가 이거 유튜브를 시작하시다가 이제 이거를 약간 참고서처럼 만들면 좋겠다 하셔서 이번에 출간을 하셨다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고 일단 목차를 보면 제일 처음에 크게 3파트로 나눠요. 사회복지, 생활경제, 유산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연금제도, 사회보장의료제도 이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뭐 이런 여기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이런 거 이제 전반적으로 은퇴 후 혹은 저소득층 이런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생활경제 파트에서는 우리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것, 세금, 그리고 은퇴연금 제도, 금융제도, 대학 학자금 제도,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굉장히 생소한 파트지만 아주 중요한 파트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유산 파트인데 상속제도, 장례제도 이런 상속제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정말 저희를 위한 한국에도 뭐 부모님 뭐 이렇게 재산이 어떻게 되고 미국에 그런 경우까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타겟층이 뾰족하게 있고 그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어서 사실 한국과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한국 분들 많이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예시까지 Q&A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싹싹 긁어주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얇고 넓게 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에게 굉장히 생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그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생명보험 부분을 나눴는데요. 여기 전문가 시어레 님도 계셔서 전 좀 더 반가운 마음으로 조금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데니얼 문 선생님께서 유튜브 등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셨겠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분들 대부분이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거나 그러니까 중요성을 잘 모르시거나 그냥 그렇게 많이 넘어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당연히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 생명연금이 이제 크게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연금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금 통장은 은행에다가 하는 거고 이런 어뉴이티 이런 거 개인연금은 보험회사에다가 하는 CD 어카운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크게 이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불 방식에 따라서 deferred income annuity가 있고 그 라이프 인슈런스 보통 말하는 생명 인슈런스 이게 2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이 한꺼번에 받을 것이냐 이렇게 작게 해서 받을 것이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2개가 완전 반대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deferred income annuity는 그 이렇게 왕창 넣어놓고 조금씩 받고
라이프 인슈런스는 조금씩 조금씩 넣고 왕창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방법적인 거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어떤 하나의 투자 상품이니까 이게 증식이 되면서 그 이자를 받는데 뭐 이자가 모기지처럼 뭐 픽스드 베리어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특이한 점은 픽스드 인덱스 어뉴이티라는 게 있어서 그 ETF 많이 하잖아요. 요새 인덱스 많이 따라서. 근데 그게 그런 류의 인덱스로 받는 상품이 미국에는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더 생소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좋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원금이 보장이 되고 그 인덱스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고 이자 이렇게 증식도 되게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캐시 밸류가 쌓인 이렇게 돈을 넣고 근데 어느 정도 캐시가 쌓인 이후 그 말인즉슨 이게 보험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커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커스트면 이제 일찍 해지할 경우에는 벌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만 지나면 이게 굉장히 노후 보호나 재산 증식이나 그런 기능을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넘기지 않을 거면 무조건 손해 나는 게임이고 무조건 15년 이상 생각하면은 혜택이 꽤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어느 정도 밸류가 쌓이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대요. 그 상품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그 보험회사 자체에서 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돈을 빼서 여기에 이자가 쌓이지만 또 이거 자체가 뺐으니까 요만큼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빼도 받는 이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 마치 연금 받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국 분들 조금 생소하신 게 리빙 트러스트, 신탁회사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보통 자산이 15만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거를 설립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 혹시 돌아가셨을 때 수혜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프로베이시라는 어떤 그 코트의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혜자 정하고 뭐 이렇게 재산 분할하고 그런 게 일단 기간이 몇 년이 걸리고 금액이 그 전체 금액의 5에서 8% 그러니까 돈도 엄청 쓰고 시간도 엄청 쓰고 그 후에 그 유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이제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니까 신탁회사 한국말로 말하면 신탁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아이들 대학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529 플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팝사에서 얼만큼의 도움을 줄 것인가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일단 그 가정 부모님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산이 많으면 뭐 그랜트가 조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529 플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529을 많이 해주면 그랜트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기준을 1인 개인 소득 20만 불 이상일 경우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1인 커플이 아니고 그럼 커플이면 뭐 30만 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무조건 마구 도움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 책 굉장히 강추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넘버가 들어가면 헷갈려가지고 그래도 꼭 저도 책을 샀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좀 읽고 있는 책 먼저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자산 저는 그래서 그 뭐죠? 장례 절차 그거는 어떤 거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유산 처분하는 거에 대한 거였었나요? 간단히만 얘기를. 그게 유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파트가 두 개예요. 유산 파트에 상속제도, 장례제도가 있는데 두 개 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상속제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프로베이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장례제도는 말 그대로 장례 이렇게 형식적으로 혹시 뭐 화장을 하면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냥 안장할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고 거기 커스트가 대충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정말로 그 3일장 그런 거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 생활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좀 잘 적어 놓으신 것 같아서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 큰 차이는 한국에는 영안실 그런 게 있는데 미국에는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이걸 절차를 진행해야 돼서 모르면 굉장히 당황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장기 도네이션 하는 것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돈을 내야 기부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오퍼레이션 피 같은 걸로.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금적으로 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장기를 도네이션 하는 거고 한국 시스템으로 틀려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예, 시월에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셨어요? 안 들려요. 어? 저는 이거 하면서 말할 수가 없으신데. 시오레님한테 여쭤봐야지 막 이렇게 계속 시월에님 전문가셔서 예, 물어보면은 너무 답이 탁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그 질문은 그러면 나중에 시오라님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따로 잡죠. 네. 네. 시월에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지금. 네. 아마 볼륨을 한번 높여보세요. 볼륨이 죽어져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이크 볼륨. 그러면 시오라님이 이제 알아보실 동안에 근데 다 되신 건가요? 제가 시작해도 네, 될까요? 빅토리아님 그럼 먼저 시작해. 아, 네. 네.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예, 그럼 저는 빅토리아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뮤탄 메시지라는 그 좀 제목이 뭔가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뮤턴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우리 보캐블러리 그 공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돌연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뮤턴트 메시지라 그러면 이제 돌연변이 메시지라는 뜻이 될 텐데 이게 무슨 뭐 갑자기 마음 공부 하던 마음 공부 관련한 거를 하던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뮤턴트는 누구냐면 이제 그 여기 그 책에서 그 참사람 부족이라는 그 호주의 원주민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 참사람 부족의 초대를 받아서 그 말로 모건이라는 그 지은이가 그들과 함께 거의 6개월 넘게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뮤턴트는 그들이 그 참사람 그 부족들이 참사람 부족이 아닌 그 문명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되게 재밌죠. 그들은 우리를 뮤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돌연변이라고. 그래서 그 뮤턴트 메시지라는 말은 그 여기서 그러니까 제목 갖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들이 그 우리 뮤턴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책을 저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리스트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 책을 너무 감동 깊게 읽어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 넣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호주 원주민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그 원주민,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정말 많이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남미 대륙이나 뭐 이런데 가면 뭐 잉카 문명, 막 마야 문명 이런 거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우리는 또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한국에서
근데 자라나고 그랬으니까 또 이제 이런 아시아 쪽의 그런 고대 문명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죠. 그리고 유럽의 뭐 유럽 역사는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또 유럽의 뭐 고대 문명들 뭐 무슨 뭐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또 이제 북유럽의 뭐 바이킹들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아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똑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 이런 호주 원주민들 내용을 얘기를 들으면서 호주 원주민들이 이렇게 알려진 게 없다면 그들의 문명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다른 문명들에 비해서 좀 뒤떨어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이런 생각의 잣대 자체가 굉장히 이런 서구적인 서구 문명을 마치 인류 문명의 하나의 그런 하나의 시금석 그런 잣대로 보는 나의 시각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쇼킹한 내용이 많은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 살고 있는 이런 모든 문명은 그러니까 결국 발전해 왔고 과학도 진보해 왔고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 과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과학과 그런 서구 문명이 발전돼 있다라는 것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인가라는 의문을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과연 옛날이 더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만큼 사실은 지금 이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건가? 오히려 망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로 먹은도 저랑 사실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고 이분은 그 미국에서 그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당연히 더 이제 그런 이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거에 더 토대를 해서 진료를 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자연 치료에 좀 관심이 많은 보통의 의사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을 특별히 이제 이 삼사람 문명에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주 그냥 굉장히 나이브하게 그냥 초대받았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본인이 가지고 간 짐들 모든 거를 다 결국에는 못 갖고 간 상태에서 이 참사람 부족들하고 같이 그 호주 대륙을 대륙 횡단하는 여행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행 갈 때 얼마나 여러분들 짐 바리바리 많이 싸갖고 가나요? 그래서 막 우리 뭐 먹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뭐 가서 추우면 어떡할까 싶어서 뭐 따뜻한 옷 뭐 이것저것 정말 잔뜩 싸고 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짐들을 싸질머지고 갔을 텐데 어느 것 하나 갖고 갈 수 있도록 허락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근데 대륙횡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호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의 그런 사막이나 이런 데 날씨가 어떨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뜨겁죠. 햇볕은 거의 우리 몸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타고 완전 그렇듯이 저는 항상 레이저 같다고 저 표현을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근데 사실 호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뭐 물은 많은가? 근데 우리 아무것도 짊어지고 가는 게 없으니까 물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사실은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고 그런 물이 없는 지역을 갈 때는 사실은 며칠 동안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거를 이제 그 대륙을 건너야 되는 상황조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뭐 항상 풍부한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기 해변가 근처에 있는 그런 멋진 도시들이 아니라 이들이 건너가는 그런 지역은 그 호주 내륙 지방 굉장히 척박하고 그런 사막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무슨 뭐 과일 나무가 열리고 막 뭔가 막 야자수가 막 있어서 막 그런 걸 따먹고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나가면서 그 뭐 도마뱀이나 뭐 뱀 이런 거를 잡아먹으면서 이분이 이 이제 대륙 횡단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정말 너무 쇼킹했던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물을 안 마시고 사람이 며칠 동안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하루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거의 뭐 every 뭐 5minute마다 뭐 한 모금씩 마신다고 할 정도로 물을 뭐 거의 하루에 뭐 2리터 이상 가까이 마시는 사람인데 이 호주 원주민들은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의 그런 실제 그런 그 여행을 통해서 이 말론 모건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말론 모건은 처음에는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 원주민들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방식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돌을 처음에 줘요. 근데 돌을 목이 마르면 이 돌을 입에 넣고 입에서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이 돌을 왔다 갔다 해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이 분이 이제 그걸 까먹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정말 목이 너무 말랐을 때 그 조그만 조약돌을 입에 넣고 혀로 이렇게 굴려봤더니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침이 생기면서 네, 또 이렇게 죽지 않고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그 침을 통해서 너무 목이 많은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모기 파리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파리가 막 음식에 붙으면 막 난리 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파리 한두 마리가 아니라 파리가 정말 수천 마리 파리떼가 이렇게 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천 마리 파리가 몰려왔을 때 도망가서 어디 무슨 뭐 동굴에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몸을 그냥 파리떼한테 맡기는 상황이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 파리들이 이 콧구멍과 귓구멍에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 들어가서 우리는 우악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그 파리가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코와 귀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이 파리들이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더러운 것, 뭔가 이렇게 어쩔 때는 너무 더러워서 파리 보면 파리채 가지고 뭐 저희 집에는 전기 파리채가 있는데 전기 파리채 막 휘둘러서 파리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파리를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뭐 옷도 당연히 가져가는 옷을 하나도 못 갖고 가고 결국은 맨발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맨발로 가니까 얼마나 발이 뜨겁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여행을 하면서 그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모래바닥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두꺼운 발바닥을 결국 가지게 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로 모건이 이 그 참사람 쪽과 함께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의학적 이런 상식들과 다 위배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상식과 그 반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6개월 동안 정말 무사히 그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그 여행을 마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 참사람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정말 너무 이제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금 이거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긴 그 배경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우리가 그 야생동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터전들을 우리 사람이 계속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계속 뭔가를 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 사람이 이제 들어가면서 피해를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생겨난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해결이 돼도 앞으로 또 어떤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그런 여러 그런 문명학자들을 통해 경고를 받았고 앞으로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뮤턴트 우리 같은 뮤턴트들에게 이 참사랑 그 부족이 정말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너무 소수고 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전혀 호주 정부나 이런 데서도 존중하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계속 뭔가 이렇게 그들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살 수 있도록 그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애를 낳지 않고 지금 있는 우리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 이 참사람 부족은 결국 죽을 것이라는 거를 결국 그들의 그런 부족 회의를 통해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를 당신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물과 동물과 공기에 그리고 당신들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깨닫기 바란다.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당신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결국엔 이 말로 복원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참사랑 부족은 이제 조만간 이제 모두 다 이제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그 던져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 정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들에 우리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행히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등산을 갈 때도 이제 산불 때문에 그 등산로가 이미 폐쇄되지는 않았는지, 그다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앱을 체크를 하면서 공기 상태가 내가 환기를 해도 되는 공기 상태인지 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채식을 하고 그런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전기차를 타고 아까도 해빈키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과연 우리 미래에 좀 더 나은 우리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이 책을 네, 소개합니다.